자, 어제 그 포털을 지배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조기숙 교수의 이야기인데, 조기숙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죠. 민주당이 조국 수호하다가 이 지경 됐다. 이번 보궐선거 명분 있는 패배를 준비해야 된다.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자들이 묻지마 지지가 과잉 상태다. 극렬 지지자들의 훈계질이 도를 넘었다. 왜 이러시는 거죠? 이분은 최근 작년,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뭐 본인이 되게 의식 있는 진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. 뭐 참여정부는 영양실조였고 뭐 그래서 뭐 지금 영양실조였고 문재인 정부는 영양이 너무 풍부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의를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몰랐으니까 언론에 이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정말 몰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못 지켰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대한 언론이든 뭐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과잉으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. 이런 생각에서 진짜로 이 조기숙 이 사람이 고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명분 있는 패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명분을 어디서 찾자라는 거예요? 왜 여기에 또 노무현 정신을 갖다 붙이는 것인지 솔직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부산은 솔직히 저희 쪽에 잘못이 있는 거 맞아요. 맞는 거 맞는 저희 쪽에 위책사유로 선거를 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부산이든 서울이든 제대로 된 애들을 내보냈어야지. 아니 진짜 비리 온상인 후보를 내보내고서는 여기서 우리가 명분 있는 패배를 하자고? 예.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는 것이죠. 이런 것을 진짜 뭐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설한다는 자체는 차라리 그냥 전 진중권 오히려 낫다 그래요. 진중권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. 평상시에 그냥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조용하게 있다가 한마디 툭툭 자기가 관심 끌려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조기숙 교수를 좀 안다면 알아요. 인터뷰도 몇 번 해봤고.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홍보수석 지냈잖아요. 네. 근데 이분 자체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는 소위 말하면 그 똥파리 세력과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극렬한 문 대통령 지지자의 선봉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야. 나중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. 그 세력으로부터. 쓴소리 좀 했다가. 그러니까 진중권과 아주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. 진중권을 예를 들면 정부가 사실 칼량에 가까운 직업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. 이 사람을 뭔가 다른 용도로 써먹었다면 지금의 진중권이 안 나왔을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 전혀 부르지 않거든요. 어떻게도 써먹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처음에는 대통령을 공격 못해요. 그 대통령의 참모들을 공격합니다. 당신들이 잘못 보좌하고 있는 거야.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극렬 지지자한테 또 공격받잖아요. 진중권이 똑같은 상황인 거야. 그 공격받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반문이 되어 있는 거야. 내 포지션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.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지금 그 명분 있는 패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본인 깐에는 굉장히 객관적일 거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. 본인 깐에는. 나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비판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근데 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진중권도 마찬가지고 조기숙 교수도 마찬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해 먹는 거예요. 봐라. 조기숙도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냐. 진보 농객인 진중권도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냐.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한 숟갈 더 떠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진보에 있는 인사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변절해 가요.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저쪽에 아예 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변절해 가는 거거든요. 그 과정에 아주 대표적인 인사분이 조기숙 교수다. 내가 똑같은 질문 아까 했잖아요. 조기숙 교수 왜 그래요? 했을 때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. 문재인 정부에서 한 자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
왜 나 빼고 가냐고. 남자로는 이런 교수가 한 명 있죠. 김근식 교수라고요. 지금 어디에 가 있나 그 정착력이 그 비슷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직업을 좀 평가하면 이 교수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교수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발언할 때 리버럴해요. 그러니까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게 민주주의에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제 보면 뭐가 없냐면은 지극히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막말해도 돼요, 실은. 우리 평론하는 사람 막말해도 되는데 이분은 그냥 교수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당시 홍보수석 했던 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 하고 싶어도 지금 선거에 얼마나 이용될지를 알아서 지금 시기만큼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그 판세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. 내 말이 예언적으로 맞아 떨어질 거라는 자신감으로 아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신감보다는 오기. 네, 그렇죠. 오기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이번 선거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내 평소에 민주당 찍었는데 이번에 못 찍겠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해서 그분을 투표장에 나가게 좀 하십시오. 첫 번째는 정치는 민주당이 좀 실망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나은, 훨씬 나은 민주당,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다. 예. 두 번째는 어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. 전두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 있느냐. 예. 이거는 역사적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여기에 저도 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명분 있는 명분 있는 패배하고 명분 있는 승리를 말씀하시잖아요. 저는 그 말 자체는 옳다고 생각해요. 그 말만. 아니, 정치라는 게 승리하건 패배하건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 동의하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코로나19 잘 대응했고 검찰 개혁하려고 공수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잘하고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우리가 명분 있는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.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조기특 교수 이야기 잠깐만 해봤고요.